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지금 비상계엄 선포.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이럴지도.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하잖아요. 결국엔 내가 한 게 아니다 할 놈이야, 저놈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럴 수 있어. 김용현하고 딱 마주쳤을 때 국회 했던 모양이잖아요. 그거 기억나냐? 아, 지금 보니까 기억납니다 했던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저 보니까 저는 계엄하지 말라 그랬죠? 아,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윤석열이 사는 게 먼저거든. 그런 것도 있고 윤석열이 어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명태균 사건 때문에 그 기자회견 하면서 저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지 아닌지 싸우기도 뭐하고 제가 일일이 다퉈야 되겠습니까? 뭐 그랬던 이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영상이 나오는데 아니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영상이 AI 영상인지 아닌지 제가 다툴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저거 저 아닙니다. 네. 진짜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한 자예요. 자,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제는 딥페이크다. 아우, 등신 진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윤석열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회 단전한데 누가 글씨를 써놓고 갔네. 질서 유지라고. 흔적이 남은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완전 범죄라는 없습니다. 저걸 찾아낸 것도 대단해요. 왜냐면은 CCTV를 쭉 보면 별일이 일어났다고 느끼진 않아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아, 여기서 불이 꺼졌네? 아, 맞아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이번에. 그 영상은 많이 퍼졌었죠. 야, 단전한다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호구문이 아니었고 세일러문이었다고 해봐라. 호경영. 지금 변호사들이랑 하는 집 보면은 충분히 저러고도 남아요. 네. 호구문이 아니고 세일러문이었다고 해봐라. 대박. 맞네, 그렇네. 네. 자, JTBC 뉴스에 단독 김용현이 썼다는 포고령 봉투엔 대통령실이 적혀 있다고 들어. 그럼 윤석열이 쓴 거야 저거. 김용현이는 워드 칠 줄을 모른다는 게 공식적인 피셜이에요 지금. 이제 난 이제 윤석열 뭐라 그러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실 봉투를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다. 아유 진짜.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 비서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용현이 컴퓨터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처먹은 게 아니에요. 윤석열보다 한 살 많아요.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 누구나 워드 정도는 쳐요. 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서 온라인에 막 그 돌아다니는 건데 같은 패거리는 제거 안 해? 얘네들은 왜 명단에 없냐 하면서 이낙연,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박용진, 김두관, 전병헌 등. 아 정말 하나 같네요 정말. 이제 포함되는 건 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뭐 장관 지낸 사람 이렇게 표현을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대체로 맥락은 그렇고요. 이낙연이 뭐라고 다니냐면요.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이네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본인이 민주당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저 말은 윤석열 쪽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윤석열 쪽이 하는 말 오죽했으면. 아니 저러니까 그 명단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내피셜 속에 정말 싫은 사람들을 말을 하니까 김용현과 노상훈 등이 그 리스트가 된 거라고 그렇죠. 보면 이낙연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솔직히 듣보잡이잖아. 입에서 말이 나오긴 했을까 이낙연 말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데 역대 사상 가장 길게 총리했다는 게 이낙연이고 지금 그 기록을 한덕수가 깨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낙연 이름이 없다는 건 윤석열 머릿속에 그 불편함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지. 아군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광주 실제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전일빌딩입니다. 여기 지금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여기 보면은 5.18 때 그 쓰였던 버스 피로스인 민주주의 사수하자 이렇게 현장에 실제로 등장한 거고요. 시민의 일어서자 산자에 따르라 이렇게. 광주는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그 다음 거 보시면 알아요. 어나더 레벨. 다들 광주로 집회 출장을 한번 와보는 것을 권한다. 광화문의 힙함과는 다르다. 일단 민주화의 심장에서 느끼는 감동.
어나더 레벨이다. 광주 민주화 광장에서 같이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 몸속에 민주화가 가득 찬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광주 한번 와보셔야 돼요. 그것도 금남로 구도청 앞에는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극우 파시스트 애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광주 사람들 아닙니다. 광주 사람도 아니지. 외지에서 온 애들이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뭐 저 장성민인가 어떤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모인 숫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싹 광주 다 사람이라고 선동하는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애국노 이완용 백선엽이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를 만들었고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를 만들었고 범죄자 이명박 박근혜를 만들었고 내란 누드르머리 윤석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현수막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흐르는 피가 저래요. 진짜로 미안한데 그래요. 다 한 당에서 나온 종자들이야. 다 한 당에서. 진짜 이번엔 진짜 없애야 돼요. 네. 제가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죽은 자가 현재 우리를 살려준다.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 살아남은 자가 현재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렇네요. 자, 다음. 애국동포 여러분, 반미 친북 인사 탈탈 털어 미 CIA에 신고하여 철저히 제재합시다. 왜 미 CIA만 신고하나요? HWP에도 신고하고. GAY가 출동해요. 아, 진짜 저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잖아,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미국 CIA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더 어려웁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고 많이 했는데 이승환 씨 지금 미국 가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정광훈의 실체는 이런 거죠. 지금 저 카드 발급하고 돈 버는 것도 있고 통신 사업 하는 거, 별정통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성교 카드 내가 한 개 더 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줄 용의가 있는 사람은 쌍손 들고 아멘 해봐. 그러니까 저거 하나당 떨어지는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저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저 똑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빤스 목사 된 거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빤스 목사 된 건 아니죠. 빤스 목사 다른 거지.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사람 숫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사람 숫자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당연히 참 근데 종교인이라면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논문 검증 대 1심 재판 대 구속 기소. 1심만 6년째. 나경원 선수 대단합니다. 1심만 6년째. 버티기 올림픽. 그리고 지금 남편이 현직 판사잖아요. 춘천 지법 원장입니다. 네. 영전에서. 그래요. 아, 하승수 변호사 얘기가 있죠. 국회 난동 사건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김정재 등에 대한 1심 재판만 6년째 끌고 있습니다. 희대의 재판 지연 사태입니다. 그 사이에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네. 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떻다고요? 진짜.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 문의는 권성동, 주가 문의는 김건희, 풍선 문의는 김성훈, 법카 문의는 이진숙, 흥분 문의는 홍준표. 돼지 발정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구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명태균 수사. 실제로 검찰이 벅차해요. 그러니까 뒤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갈 길이 구만리인데 어쩌냐. 이준석 이야기예요. 비호감 1위 꼬리표 이준석 39세 초선 정치 인생 비호감 1위. 아니요 갈 길이 구만리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갈 길이. 아,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네. 윤석열을 칭찬했던 이준석의 과거가 있죠.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익에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유 진짜. 준석아 에휴. 이준석은 진짜 문제 있어요. 네. 저 모든 정권에서 단문을 다 빨아먹고 지가 젊은 정치인이래. 웃기고 자빠졌어. 그러니까요. 자, 준석 열차 한번 타보실까요? 준석 열차. 여기 보면은 막 저 여러 사람 타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준석 열차. 네. 잘 보시면 나 요즘에 보면 무조건 허은하 팬이야. 허은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허은하도 아니 있고 허은하 입장에서 얼마나 빡치겠어. 김소연 변호사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지금 적들이 많아요. 근데 준석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 맨 첫 번째 칸에 CBS 김현정이 있습니다. 김현정, 명태균 자매 저기 박성민인가요? 박성민 컨설턴트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실제로 저기다가 돈 많이 주고 윤석열 아니 했다. 이준석 빨아달라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한동훈이가 지금 2달 만에 나온다는 건데 2달이면 성찰의 시간은
머지않아 오든지 말든지요. 자, 이따가 실제로 그 촛불 집회를 가면은 응원봉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죽지 마 윤석열 그냥 죽어.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유병장수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냥 죽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자, 지난주에 조국 대표한테 편지가 왔어요. 와. 아, 뭐 우왕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진지하게 편지 한 통씩 쓰세요. 진짜. 답장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가 뭐 저한테도 보내긴 했습니다만 뭐 보냈냐 안 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편지 쓰고 막 이렇게 시간 잘 가요. 여러분들 좀 서울 구로구 구로구 제국 사서함 165호 1401호 조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서함으로 가면은 갑니다. 아. 우편번호 08365. 자, 여기까지 편지 한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씁시다. 이미 받았습니다. 예. 자, 네, 여론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는 구구가 짜그라들면서 그러니까 집회 뭐 광주도 오고 하는 게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구구가 짜그라들면서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더라 이런 건데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크로스가 일어났고요. 정권 교체 51.5, 정권 연장 44.5인데 여기도 오늘 보니까 그 이념 성향별 숫자를 알아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오늘 리얼미터가 해킹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내가 못 본 대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 상태라 그러면 제가 안 보고 알아맞힐 수 있어요. 보수가 내가 봤을 때 한 7% 정도 아직도 과표집 됐을 거예요. 과표집 됐죠. 네. 지금은 타이밍상 과표집 될 수밖에 네. 없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자, 어쨌건 저것도 과표집 됐지만 정권 교체가 어차범위 밖에서 저거 1000명짜리니까 어차범위 바뀝니다. 자, 다음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이것도 리얼미터 건데 이재명 43.3. 그다음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만큼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러면 양자 대결 한번 해보자고요. 양자 대결 두 사람은 나왔을 때 누굴 찍을 거냐 하는 건데 김문수하고 이재명 대표는 46.3, 31.8, 14.5%포인트 격차가 나고요. 오세훈은 17.6%포인트, 이재명, 홍준표는 20.7%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야, 김문수밖에 없네. 김문수 밀어줘야죠. 네. 김문수밖에 없어. 명태균 묻지 않은 김문수. 그러니까 청정구에 계세요. 명태풀이. 대신에 김구 선생은 중국인이라는 또. 기대의 망언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지고 볶고 막 해보면 대선 때 저는 민주 진영이 가장 많은 퍼센트로 이기는 선거가 될 거예요. 저는 대략 그거를 7에서 한 10% 정도 차이를 보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선거예요. 실제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세운 기록이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민주 진영 후보가 얻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아닌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라는 말씀드리고 보수 과표집에도 지금 정당 지지율도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보수하고 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때만 여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리얼미터였고요.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47.7, 국민의힘 35.8. 지금 그 여론조사 꽃이 좀 영리한 건 뭐냐면은 지금 리얼미터처럼 자동응답의 응답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걸로 바꿔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여론이 어느 정도 나와요. 민주당 47.7, 국민의힘 35.8.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74.6, 반대 큰 의미가 없네요. 19.2. 이것도 이제 지금 명태균 특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대선을 흔들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계엄의 직접적인 촉발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이 다 명태균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민주당이 정말 지고 흔들 만한 좋은 카드다. 그다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라고 보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 부부의 범죄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4.5, 야당 독주의 폐쇄를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36.7이니까 이건 좀 위험하네요. 개몽령이에요. 개몽령? 자, 비상계엄에 김건희가 얼마나 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관여했다 21.2, 매우 많이 관여했다 45.1, 그리고 나머지 잘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뭐 나중에 드러나겠죠. 자, 말씀드린- 체포 명단은 누가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36.5, 김건희 23.2, 김용현 12.6, 다음에 김용현 12.6 기타 등등인데 윤석열 김건희가 59.7% 작성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거의 60%. 제 생각에는 이분들 솜씨면 외부 청탁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다음에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거 반대 65.7,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찬성 33.1. 33.1은 뭐예요 도대체? 저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면죄부 받으면 계엄 다시 한다니까요. 대구 경북 56.7%로 가장 높은 지역인데 한번 진짜 안 당해보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야당을 지지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런 말 그대로 스타본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기네들이 답정너식으로 답을 내다 보니까 뭐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실제 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 지지해요? 국민의힘 지지하고 나는 윤석열 지지하는데 윤석열 잘했나 못했나?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계몽령이야. 현실을 그냥 완전히 부인하는 거야. 계몽령이야 하고 나중에 아니야 실제 그 사람들 제가 진짜 해본 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저렇게 국민의힘 지지한다 뭐 이런 사람들 실제 대응 뭐 미친놈이지 그래요 진짜로. 근데 여론조사하면서 자기가 앞에 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너무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이거 제 돈줄들이니까 연락 주세요. 010 잠깐만 보여줘봐. 국세봐 9806에 1686 9806에 1686 장난전환 사전합니다. 장난전화 많이 하세요. 업무 방해해 주세요. 그래서 업무 방해로 고발도 당하시고 고소도 당하시고. 아싸 합의금도. 자,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참 얘들이 좀 애매하게 됐어. 사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뇌피셜을 많이 밖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대선이 오면은 그 부정선거를 했다고 지금 알려진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딜레마라고 보고 윤석열 탄핵은 확실한데 내가 대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새끼가 윤석열 배신자구나 소리 듣기 싫으니까 스탠스가 애매모호한 가운데 치열한 물밑 대선 준비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주요 주자들 지금 눈깔 가리들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보세요.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정도. 눈가를 가린 다음에 실명을 이야기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오세훈이가 가장 좀 극악한 느낌이 좀 있고요. 원희룡이는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원희룡이는 명태균은 어머 심하게 묻었습니다 지금. 네. 다음에 홍준표는 지금 홍준표도 묻었는데 저거 가짜야라고 지금 애써 자기 부정하는 거고 여기서 그래도 한동훈이는 명태균이 지금 안 묻었다는 게 영설이고. 쟤는 명태가 아니라 꽃게잖아 꽃게. 아니 근데 또 한동훈이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복귀한다는 거 아니니까 지금 간보고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있는 네 사람들 다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워딩을 딱 오늘 또 뭐 국민의힘이 헌재 항의 방문했다더라고요. 결론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밀고 가고 있다. 지들도 안다는 거야 결론을. 지들도 결론을 알고 맞아.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그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 하나는 대선 나갈 놈, 그렇죠. 하나는 당권 지고 싶은 놈. 자기 선거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맞아요. 거예요. 네. 사실은 나중에 지방선거나 또는 다음 총선에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지금 안 끼어들고. 그렇죠. 조용히 있어야죠. 아니 이철우가 왜 극우 집회에 올라왔겠어요? 지방선거 나갈 놈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를 뻥튀겨요. 어. 대선 나갈 거야. 대선 한번 나간 적이 있는 그 경북도지사는 지방선거 때 조금 체급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 민주당에도 있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그분 대선 나오는데 나 처음 들어봤는데 광역 단체장이세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 때 그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 전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주철현. 근데 이분이 급하게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내려갔는데 유튜버들은 좀 상상력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 달라서 주철현이
뭐 지도부에서 끼지를 못해서 약간 고민정처럼 그냥 최고위원 사퇴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현직 지사가 대선 나온다고 막 분위기를 띄워요. 그러면 나도 거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최고위원 하는 게 얼마나 바쁜 거냐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매주 서울 올라와야 되고 미치게 바빠요. 그게. 예.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세훈 결정적인 게 하나 나왔었죠. 최소한 오세훈이를 명태균이가 4번 이상 만났다. 최소한. 자,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여론조사에 돈을 쓰지 못해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가 돈을 대기로 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내부 사정을 저거는 명태균이 상상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알고 아니냐. 있는 거죠. 네, 알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실제로 저게 또 사실과 일치하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오세훈 말에 의하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돈을 줬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여론조사를 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의 윤석열급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사업가 김모 씨가 그때 한참 말 많았던 김한정 씨 본인의 별장에서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진 찍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별장하니까 기저귀가 생각나고 하기스가 생각나면서 그러네.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드네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오세훈이는 그렇게 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명태균 여론조사 받아봤더니 엉망이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나경원이도 나오고 오세훈이도 나왔는데 실제로 명태균의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그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얘는 한 몇 번 만나보니까 이 사람 이상해가지고 내가 손절했다. 이렇게 밀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덕을 본 걸로 지금 이미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 만나서 선전했다 했는데 선전한 타이밍이 안 나와. 맞아요. 언제 선전했는데 언제? 혹시 2025년 1월 1일 날 선전하신 건 아닌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죠.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진짜 한 번쯤은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에 지금 탄핵 사태에서도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사회의 전체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지 여론조사가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입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단을 주는 뭐 방식을 못 사용하게 그렇죠. 한다거나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법을 정비해야 돼요. 네. 법을 악용해 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지금 오늘 대표도 킬링필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계엄이 노상원의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킬링필드 됐을 거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뭐 광주에서 지금 저 파시스트 극우들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서 모여들어서 광주 민심인 것처럼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게 황현필 소장. 지금 조만간 새날 거출연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게 골 때리는 게 있어. 지금 저 역사 강사 이름이 뭐더라? 계속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데. 저장하고 싶지가 않아. 아. 저희 몰라도 돼요. 네. 전한길. 전모 씨하고 네. 근데 골 때리는 게 딱 자기 지역을 대표해요. 출생지가. 직업도 똑같고.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전두환 전 씨가 하는 말들이 맥락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아유, 그냥 딱 봐도 피지컬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아니 저는 전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유명 강사잖아요. 너무 사람들한테 싫어, 전환기.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강사예요. 네. 저 사람이 대중적은 방송 아니야. 중에 잠깐만 일어나면 이 사람이 방송을 하잖아.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을 하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령은 개몽령입니다. 막 이래. 아니 제가 왜 이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 제가 왜 강사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몸을 왜 이렇게 그러는 하는 걸 거야? 보냐면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아요.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시선 돌리기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게끔 하는. 이 사람은 강사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구나보다 잘 알고. 병명이 뭐예요? 뭐 병명은 약간 좀 아무튼 근데 아니 진짜로 한번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 몸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행동인 거죠. 근데 진짜 우리 이 금남로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황현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이 집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린다는 것부터가 제가 굉장히 노심초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광주 시민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촉발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광주 시민이 화가 나면요 한 명이 안 다쳐요. 근데 이 집회의 그 영상들 중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 어르신이 광주 분이세요. 너무 막 흥분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 어르신을 계속 이렇게 진정시키는 모습을 담은 걸 봤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광주는 경찰도 다르구나. 이 말이 그런 데서 보이는 게 이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다독거리는 모습이 네.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달랐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Another level. 쟤네들이 주말마다 각 지역 돌아다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 탄핵 내란 동조 집회 열면 거기에 어떤 일정한 세력으로서 그거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주만. 얘들 온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도 아니고 외부 세력 온다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모여버리죠. 맞불 집회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그런데 광주는 또 달랐다는 게 그런 맥락하고 똑같아요. 쟤네들이 유발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지역 감정이고요. 대한민국 지역 감정은 그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지역에 태생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가 이명박, 박근혜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극우적인 걸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지지했던 관성적으로 그게 그렇죠. 극우가 돼버린 예, 케이스인 그게 거야. 극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광주는 그거를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저들한테 도움이 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주는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버스가 전체적으로 대절됐다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특히 구미, 경북 이런 데서 대절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쪽 집회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시작하는 시간만으로 봤을 때는 저쪽 집회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 사람들은 광주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금남로가 건물 하나만 그렇죠. 하면은 충장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시작 전부터 대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작하면 시작해서 우리 시작해서 가면 돼. 지나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여들어 있었던 거 네. 볼 수 있습니다. 에휴, 일단 어쨌건 간에 여론조사도 이제 서서히 극우가 사그러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보수 과표지배도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제가 다시 한번 장담 드리는데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난 후보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국민의힘과 가장 많은 격차를 낸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